드디어 올 게 왔다. 아크로솔 포레스트 77평형 95억 매매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7평형 거래가 생각보다 좀 많은 거를 시사하는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77평형 95억 매매 거래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태양TV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펜트 세대를 제외하고 37평형, 62평형, 77평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펜트 세대는 100평대입니다. 100평대. 작년에 130억에 거래가 되면서 화제가 됐던 것도 펜트 세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77평형은 펜트 세대를 제외하고 가장 대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안에서 좀 로열 호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갖고 있는 건 62평형인데 배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면적으로 봐도 이 77평형이 좀 로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이렇게 T자형으로 돼 있는 거를 많이들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셨죠. 그 T자형의 앞부분 이제 10층부터 46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 77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280세대 중에 70세대밖에 없는 그런 좀 희귀한 대형 평형의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까지의 상황은 2년 전 입주 시점에 4개의 매매 거래가 55억 정도에서 60억 정도까지 이렇게 4개의 거래가 있은 이후에 2년 동안 매매 거래도 전혀 없고 매물에 대한 소식도 없다가 입주 2년 차를 맞이하게 되면서 올해 초부터 뭐 100억 초반 이런 식으로 좀 시세의 윤곽이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해 초부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가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입주 2년 차였어요. 21년 초 이럴 때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입주 당시에 첫 번째로 거래가 됐던 게 77평형 중에서 55억 2천만 원에 38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A동이. 요때 당시에는 이 77평형의 분양가가 30억 후반이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가격적으로는 꽤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 전에 2월에 이미 62평형에서 56억 거래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워낙에 입주 초반이고 이제 시세라는 거에 좀 감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2021년 6월 1일 전날, 이제 5월 31일 날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날 A동 11층이 60억에 거래가 되면서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77평형의 거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근 이제 올해 초에 입주 2년 차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매물도 없고 매매 거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번에 이제 7월 7일 날 이제 95억의 매매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B동 40층대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77평형이 2년 전에 2021년 4월 5월에 거래됐던 금액보다 거의 40억 정도 오른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화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화제가 됐던 건데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77평형이 요 정도의 이제 시세일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된 지는 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입주 2년 차를 맞이하게 되면서부터 조금 이제 윤곽이 나오고 이 비슷한 면적의 나인원남 75평형이나 요런 것들과 비교해서 한 요 정도 가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크로솔 포레스트 관련 최근에 올린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요 앞에 있는 이 부영 호텔 부지가 지금은 물론 이제 비어 있지만 그런 변수가 남아 있어서 이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거래된 게 B동이기 때문에 B동 77평형은 단순하게 보면 A동 77평형보다도 이 부영 호텔 부지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5억에 77평형이 거래가 된 게 이 금액에 대한 것보다도 이 77평형이 2년간 이제 거래가 없다가 그전에는 이제 아예 매물조차 없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초부터는 입주 2년차 시점부터는 그래도 좀 거래 가능한 매물들이 네이버 부동산에도 올라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아크로솔 포레스트 77평형 95억 매매 거래의 의미가 뭐냐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대체재가 없다라는
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생긴 것 같다. 작년 말에 911 75평형이 94억 5천에 거래가 됐을 때 또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91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대지에 2만 평 가까이 되는 그런 큰 대지에 대형 면적 위주로 그런 고급 주택이 들어올 만한 게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단지형 고급 주택이 향후 이제 공급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911 같은 단지가 더 희소하고 수요층이 보기에도 그런 단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많아지는 느낌인데 공급이 없어 보여.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77평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911보다 조금 더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런 고층 주상복합의 한강 뷰 특화된 아파트 중에 이렇게 77평형으로 신축급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도 없고 향후 한 10년간은 나오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되기 어렵다는 거를 사실 대략만 살펴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77평형이 또 70세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런 대형 면적이나 한강 뷰 같은 이런 단지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덜 희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정말로 희소한 이유는 서울숲이라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공원 플러스 단지 내 상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D타워 같은 그런 힙한 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가면은 그런 힙한 음식점 뭐 고든램지 피자도 있고 막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완전 요즘 고급주택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일반 대중하고 이런 고급주택 수요층은 별로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 않고 막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폐쇄되는 그런 게이티드 커뮤니티 같은 걸 좋아했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핫한 서울 아파트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911이 둘 다 고메 494나 이런 D타워 그 상가 같은 이런 힙한 상가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성수동 플러스 서울숲 플러스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런 대형 연예기획사까지 있어서 힙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 뭔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좀 최신식의 고급 주택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요즘 이런 하이엔드 주거 시장의 좀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입주민 이외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고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보안은 철저해. 이런 게 약간 이제 요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그런 그냥 한강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서울숲과 한강뷰가 같이 보이면서 그런 강줄기가 후루룩 이렇게 떨어지는 그 기가 막힌 각도로 보이는 그 한강뷰를 갖고 있는 아파트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요랑 공급에 비례하는 건데 예를 들면 레미안 원베일리가 이만큼 좋은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이만큼 좋으면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공급이 얘는 이제 대체재가 더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반포에 좋은 아파트는 그 옆에도 또 나오고 그 옆에도 또 나오고 메이플자이도 나오고 DH 클래스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 건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77평형은 70개밖에 없어. 37평형은 32개밖에 없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장점을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때문에 당분간은 대체재가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하다. 그리고 이번 거래가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제일 중요한데 이 바로 앞에 있는 부영호텔 부지에 대한 우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단지가 그거에 대해서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세대 내부에 가서 찍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드리고 최근에도 좀 들었는데 부영호텔 부지에 대한 미지수가 남아있음으로써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거래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95억에 거래가 된 게 좀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격보다도 이제 거래가 됐다는 사실이 게다가 이번에 거래된 건 B동이기 때문에 이 부영호텔 부지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세대인 거죠. 제일 가까운 세대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부영호텔 부지라고 하는 게 들어옴으로써 지금은 빈 땅입니다. 들어온다고 해도 오히려 이게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지수가 없어지면서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물론 뷰에 대해서는 단점이 생기는 게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 맞지만 그 이외에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한강 뷰 하나 때문에 인기가 많은 아파트면은 애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으면 사실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기 어려울 텐데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강뷰는 활용 점정 같은 느낌인 겁니다. 사실 그 기가 막힌 각도에 그 후루룩 떨어지는 그 한강뷰는 활용 점정의 영역인 거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힙하고 고급스럽고 또 중후한 느낌까지 나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 미지수에 대한 게 사라지면은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인식들이 조금 퍼진 것 같아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단지가 입주하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단순히 뷰 하나 때문에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부영 호텔이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이제 부촌이 왕성이 되면서 미지수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77평형 B동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그 인서트로 넣는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서 보이는 거실 정면 한강뷰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 각도를 봐도 좌측으로 물론 이제 부영 호텔 부지에 영향을 받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다 지어지고 났을 때 그 메인 한강뷰가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틀어서 지은 거고 이제 그게 운이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도가 기가 막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그 시작을 좀 알리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단순히 77평형 95억이라기보다 이제 B동에 77평형이 95억이 거래가 됐다는 게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B동이 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A동보다 그 앞동이기 때문에 더 로열동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배치적으로 보면 근데 또 부영 호텔 부지랑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단순하게 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될까? 이런 이제 부영 호텔에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B동의 77평이 거래된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거고 물론 이 부영 호텔 부지 관련해서 아주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게 좀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지어지는 동안에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공사 시작도 안 했고 빈 땅이지만 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지어지는 동안에는 B동이 더 가깝고 공사 소음이나 그런 분진 같은 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A동보다 한참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어지는 동안에는 매매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 가격에는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사 기간이 뭐 3년이라 그러면은 그 3년만 갖고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나는 다음 달에 들어가서 2년 살다 나갈 건데 공사가 지난달에 시작해가지고 내가 만기하고도 1년 있다 끝나 이러면 나는 공사하는 내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임대 가격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매수해서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2년 보유하고 팔고 뭐 이러려는 계획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 부영 호텔 부지가 정말 무슨 코앞에 들어와가지고 크리티컬하게 생기지 않는 이상 부영 호텔 부지가 들어와도 이 메인 한강뷰는 보장이 되고 이 부영 호텔 부지가 완성이 된다 그래도 그 전에 비해 물론 이제 좌측으로 보는 뷰에 이제 제한이 생기는 건 맞지만 오히려 그 미지수가 사라진다는 관점이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일리 있는 그런 매수 결정이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봐도 사실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뷰에 그런 강점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아크로솔 포레스트도 뷰가 장점인 건 맞지만 뷰가 다인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많아요. 근데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아파트는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사실 나인원 아서포가 거의 투탑 같은 느낌까지 된 게 그 이외의 요소들이 정말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고 그게 2년 동안 그 데이터가 쌓이고 입소문이 나고 이러면서 지금의 이 95억 매매 거래 그것도 B동에 거래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입주 2년 차부터 좀 자주 했던 얘기 중에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뷰 때문만 이제 좋은 건 아니라서 그리고 사실 부영 호텔 부지가 들어오고 만약에 이 성수동 부촌 라인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모든 세대 모든 라인이 사실은 세대 간섭이 생깁니다. 지금은 이제 B동 2호 라인이나 뭐 B동 77평형이나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좀 한참 더 자유로웠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대별 차이의 폭이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로열 라인과 그렇지 않은 데는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뭔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그게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입주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화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입주 2년간 다양한 장점과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 편차가 조금 이제 줄지 않을까. 왜냐면 뷰가 강점인 건 맞지만 그 비율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 이외에 다른 서울숲이나 이런 D타워의 힙한 느낌이나 그 이외의 장점들이 많이 어필이 됐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62평형 안에서도 지금 사실 이 라인별로 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이제 같은 평형 안에서의 그 차이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되지 어디만 가고 막 이제 어디가 특정 로열이 막 더 가고 막 이런 느낌은 조금 더 덜해질 것 같다. 제가 올 초 영상에서 샤이니 태민 씨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그 예시 들으면서 그 A동의 뒤쪽 라인인데도 막 우아하고 실제로도 그냥 좋아 보입니다. 그 영상에서 잠깐만 봐도. 그래서 물론 차이가 나긴 나지만 오히려 완성이 됐을 때는 차이가 좁혀지고 전반적으로 오르는 흐름이 될 것 같다. 네,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제가 또 노래를 부르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부영 호텔 부지와 이제 뷰에 제한이 생기면서 발전 가능성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한강뷰 이제 원투일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
경우에 좀 한정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뷰라는 그런 개방감 같은 게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도 그 이외에 다른 요소들, 한남동이라는 동네라든지 큰 대지라든지 이런 장점들이 어필이 돼서 좋은 고급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크로솔 포레스트도 어느 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강뷰라는 게 장점도 맞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울숲과 푸르륵 보이는 강줄기가 너무 예쁘고 운도 좋은 아파트고 이 각도가 기가 막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장점들이 지금 입주하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어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 B동 77평형에서 95억이라는 매매 거래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펜트 130억 거래도 나왔고 77평형 거래도 2년 만에 나왔고, 고전에는 올해 들어서 62평형 거래가 3개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37평형의 이제 매매 거래 소식이나, 왜냐면은 젊은 뭐 투자가나 사업가 뭐 이런 분들이 그냥 반포나 이런 데 갈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가보자 이랬을 때 좀 타겟이 될 법한 게 혼자 사는 남자 뭐 이런 분들이 아크로솔 포레스트 37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런 부영 호텔 부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이제 매수를 망설이다가 최근에 이런 95억 거래도 있고 130억 거래된 것도 그렇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또 유명 연예인이 다른 하이엔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실제로 오기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로 37평형 매매 거래도 실거주 매수하는 거래가 또 될 수 있을 법한 느낌도 들고, 아니면 성수동이 또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주택인 분이 하나 더 사기에도 다른 규제 지역 대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상황이죠. 그런 투자 수요가 올 법한 것도 또 37평형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또 거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다음은 그런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펜트 6세대 중에 분양을 아예 안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그 나인원 한남의 그 회사 보유분 이제 매각 예정 소식이 들려온 것처럼 아크로솔 포레스트도 조만간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요럴 때쯤부터 소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펜트의 매각 거래 금액이 200억 언더로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강남권에서 신규로 분양하려고 하는 하이엔드 주택들의 그냥 분양 가격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금액들을 좀 대략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하시겠지만, 사실 아크로솔 포레스트 펜트 중에서도 그 3호 라인 펜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77평형 그 로열 T자형이 앞부분에 있는 여기에 꼭대기에 있는 그 펜트인데 분양을 안 한 게, 여기가 사실 지금 서울 아파트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의 그 로열 펜트 세대이기 때문에 요게 사실 그런 다른 200억 정도의 요즘 거래가 된다고 하는 세대들보다 안 좋다고 보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0억 이상의 매각 금액도 무리한 가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200억대의 가격이 뭐 당장 거래될 금액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 아래로 이제 매각을 해야 할 이유가 이제 맥락상도 많이 적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한 번 더 정리를 했다가는 영상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아크로솔 포레스트 77평형 95억 매매 거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